좋은 방송 MBS MBS 오픈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대학지원팀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학단 김영찬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오픈 스튜디오 시작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재단 직원분들 오랜만에 방송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방송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방송 시스템 오류로 사내에 방송되지가 않았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11월부터 야심차게 주위의 방송을 준비하고 한중 씨와 영은 씨가 좋은 아이템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점심시간에 방송이 나와가지 못해가지고 정말 아쉬웠어요. 네, 옆에서 보는데 진짜 좀 맞아요.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미숙하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은 유튜브와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MBS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네, 링크로 연결된 유튜브 채널은 저희 MBS 오픈 스튜디오 채널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종 놀러와 주세요. 오늘의 첫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클래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첼로인가요, 영찬 씨? 네, 첼로 연주였죠. 클래식을 전혀 모르는 제가 들어도 되게 좋은데요. 아, 그러셨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곡인데요. 처음 들으신 곡은 요요마가 연주하는 바흐 첼로 스위트 1번 G 메이저 BWV 1007번 중에서 프렐류드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한중 씨가 준비하셨던 국제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 군 특집에 이어가지고 클래식을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덕질 주제 클래식입니다. 지난주 방송이 안 돼서 좀 아까웠는데 아, 네, 정말 안타깝기도 아쉬웠어요. 하고. 네, 네. 그 지난주 방송 이후로 조성진 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좀 클래식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맞아요. 클래식은 다른 음악과는 달리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다른 음악들을 들을 땐 뭐 가사를 본다던가 박자를 느낀다거나 하면서 그렇죠. 이게 내 노래인가 아닌가, 내 취향인가 아닌가 구분도 되는데 맞아요. 클래식은 어떤 부분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 클래식 듣는 방법이란 게 있나요? 일단 클래식 음악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클래식을 듣는다 그러면 되게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클래식도 단지 좀 옛날에 유행했던 대중음악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을 대중음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네. 유행이 좀 많이 지나갔을 뿐이죠. 그래서 대중음악을 들으시듯이 편하게 들으시고요. 이제 클래식 음악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사가 없는 곡을 듣는 거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다양한 범위 안에서 좀 마음에 드는 곡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가사가 더해지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제가 있어요. 네. 작년에 대전 그 예술의 전당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음악회를 한번 간 네.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테너랑 소프라노가 같이 노래를 네, 했어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였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탈리아어가 너무 많아요. 듣기도 어렵고 못 알아듣겠어서 저는 좀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팝은 잘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영어는 그래도 익숙한 언어인데 조금 익숙하죠. 그렇죠. 네. 네, 이탈리아어가 주로 이제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음악의 중심지가 이제 이탈리아어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예, 이탈리아어들이 많은데 좀 유럽권 언어에 대한 좀 낯선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좀 시작하시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짧은 소품집들이나 CF 드라마 이런 곳에 삽입되었던 곡들을 좀 위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초심자가 듣기 좋은 대중적인 클래식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곡을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고 그쵸. 제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뭐 멜론이나 엠넷 네네네. 이런 것들 많이 그렇죠. 이용하죠.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서 음반명으로 클래식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제별로 클래식 음악을 묶어놓은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오후에 듣기 좋은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많이 나오기 뭐 때문에 작곡가를 모르더라도 그렇게 주제별로 네네. 구분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음원들을 좀 찾아서 하나둘씩 들으시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곡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좀 더 찾아듣기 쉬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이제 듣다가
지나가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네. 곡이 너무 좋아요. 네네. 근데 제목을 기억을 못해서 네. 다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가 많죠. 종종 네, 있는데 맞아요. 그럼 클래식 제목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 저희 클래식 제목은 말 그대로 좀 길고 복잡해요. 아까 저희가 곡 소개 드릴 때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좀 정도로 길었어요. 그렇죠. 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늘 소개해드린 곡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클래식에 대한 곡을 설명할 때 되게 세 가지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연주자, 연주자. 네, 그리고 작곡가, 곡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은 긴데 딱 세 개만 들어가나요? 그쵸. 세 개가 기본적인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도 길어요. 그래요? 네, 이게 연주자 정보하고 곡 정보, 그 작곡가 정보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 이름이고 그리고 작곡가 이름은 음악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네네. 그런 이름들이 많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곡은 이제 요요마라는 첼리스트가 연주한 바흐의 곡이었어요. 바흐는 들렸습니다. 그렇죠. 네, 바흐는 익숙한 알아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곡 정보인데 이 네.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알면은 쉽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는 그 곡의 장르가 나와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 첼로 스위트라고 해서 스위트는 조곡, 한국어로는 조곡이라고 하거든요. 조곡이 무슨 뜻이에요? 예, 한 조, 그러니까 다장조, 가장조 할 때 그 조, 예, 그 조로 조, 이루어져 첼로 한 조로 이루어진 곡이다. 네, 그래서 조곡이라고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장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많이 듣는 교향곡, 예, 심포니라고 하죠. 그리고 교향곡과 독주자가 있는 협주곡, 그리고 뭐 실내 악들, 뭐 삼중주, 사중주, 네. 트리오, 쿼텟, 퀸텟 이런 식으로 영문이나 한글로 그 곡의 장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네. 표기를 하고요. 그 뒤에 넘버 원이라고 예, 오늘 숫자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죠. 이 넘버는 그 장르에서 붙는 곡 넘버예요. 그래서 한 작곡가가 그 장르의 곡을 여러 개를 쓸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이게 대중음악처럼 곡마다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그럼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는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첫 번째 곡이었던 거예요? 네. 조곡. 바흐가 작곡한 첼로 조곡 중에 첫 번째 곡이었던 거예요. 바흐 네. 첼로 조곡은 총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 원, 넘버 투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조성이 나와요. G 메이저 곡이었는데요. 이제 한글로 하면은 뭐 사단조인가요? 사장조. 네, 사장조네요. 장조, 단조 그 네, 음악 말이군요. 시간에 네. 배웠던. 네, 그게 이제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한글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조성이 나오는데요. 이 조성 부분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저도 자주 듣는 곡도 이 조성까지는 잘 못 외워요. 네. 예, 잘 못 외우지만 일반적으로 구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또 번호가 하나 나옵니다. BWV1007이라는 번호를. 처음에 저 이거 듣고 BMW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가끔 잘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번호는 이제 작품 번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푸스, OPUS 줄여서 OP라고 점 찍고 넘버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이 번호는 작품 번호라고 해서 한 작곡가가 작곡한 곡 전체에 붙이는 일렬 번호예요. 예, 그래서 주로 OP라는 번호를 쓰는데 이게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이 OP나 오프스 넘버를 붙이는 게 그 일반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넘버가 없이 혼재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후에 작곡가가 죽은 후에 이제 그 곡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번호를 또 붙인 건가요? 네, 연대별로 이제 음악 연구가들이 네.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흐는 BWV라는 작품 번호를 쓰고요. 바흐가 B가 아니네요. 네, 이 B가 아니에요. 이게 만든 사람 이름인가, 뭐 단체명인가, 뭐 그래요. 그렇구나. 찾아보시면은 나올 텐데.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K라고 해서 쾰른 번호를 네. 쓰는데요. 이것도 이 번호를 붙인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네, 쾰른 번호. 그리고 슈베르트는 D, 하이드는 HOB 이런 식으로 넘버를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OP라는 오프스 넘버를 씁니다. 네, 이렇게 오프스 넘버까지 적고 나면은 이제 부제가 있는 경우엔 부제를 붙입니다. 뭐 영웅, 비창, 월강 뭐 이런 부제를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아무래도 네. 부제가 있으면 좀 더 기억하기가 편해서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유명한 곡들이 많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제를 붙인 다음에 나오는 게 악장 번호입니다. 그래서 한 곡이 이렇게 두세 파트로 나눠져, 세 파트, 네 파트 정도로 나눠져 있어서 몇 네. 악장인지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뭐 또 단어가 붙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알레그로 콘 브리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데 네.
이 단어들은 빠르기 말과 나타낸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라는 작곡가의 그 전체적인 곡 분위기. 네, 그 곡의 오더예요. 예, 아. 어떻게 연주해라. 그래서 뭐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뭐 이런 식의 이탈리아어예요. 그래서 네. 찾아보시면은 그 이탈리아어를 찾아보시기만 해도 이 곡의 분위기가 대충 어떻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곡 정보 설명이 끝나는데 쉽진 않죠.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열심히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첫 그렇죠. 번째 정보가 연주자고 두 번째 네. 뭐 바흐나 모차르트 그렇죠. 작곡가 이름이 나오는 네.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네네네. 이제 곡 정보가 좀 많이 복잡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곡 정보가 처음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원하는 곡을 좋은 곡을 들었는데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작곡가하고 그 오푸스 넘버 그리고 악장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푸스 넘버가 전체 일렬 번호이기 때문에 오푸스 넘버하고 악장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곡을 누가 연주했나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원하시는 음반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시 곡을 찾으려면 작곡가, 작품 번호, 그렇죠. 악장 네, 이 세 요거 세 가지. 가지를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브람스 심포니 넘버 1 in C 마이너 오프스 68 3악장 운포코 알레그레토 에그라지오소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다단조 작품 번호 68번 3악장 조금 빠르고 우아하게를 사이먼 루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소연 씨 어떠신가요? 제목을 좀 알고 나니까 좀 낫지 않은가요? 네, 조금 난 것 네. 같아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 네, 네. 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곡의 작가가 누군지 그리고 만들어질 때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 알고 들으면 곡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곡에 얽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알면 아무래도 곡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나요? 네, 아마데우스 음악 시간에 네.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이 살리에리에 대한 네,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살리에리가 질투의 화신으로 많이 네. 그려지잖아요. 뭐 칼럼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에요. 예, 좀 픽션에 가까운데요. 당시 살리에리는 빈의 궁정 악장이었어요. 네. 예, 그 당시에도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요. 음악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데 이 몇 안 되는 정규직 자리 중에 최고의 정규직 자리가 궁정 악장이었어요. 그렇죠. 왕 가장 가까운 그렇죠. 데서 네, 음악을 네. 그리고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네. 예, 좋은 생활을 궁에서 생활할 테니까 그런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살리에리는 궁정 악장이었지만 그리고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이 궁정 악장이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훨씬 더 대단한 음악가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살리에리는 모르기도 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근데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결국 궁정 악장을 못했어요. 당대에는 그러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공한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나 네네. 봐요. 그런 음악가는 아니었어요. 사실 네. 죽고 나서 이렇게 빛을 발한 경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를 질투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모차르트 하면 신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신동에 대한 이런 각광도 사실 어렸을 때 정말 몇 년 가지를 않았거든요. 짧게. 네,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 네. 뒤로는 생활고에도 많이 시달리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를 질투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살리에리가 또 특징이라면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이런 작곡가들 들어보셨죠? 네네. 이 사람들이 스승이었어요. 아. 네, 살리에리가 당시에 오페라에 있어서 당시에는 오페라가 가장 인기 있는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오페라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베토벤, 특히 베토벤이 이 오페라를 쓰기 위해서 살리에리에게 사사를 받았는데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베토벤이 못 쓴다고요? 네, 오페라를 하나를 썼는데 너무 못 써가지고 자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했었어요. 너무 네. 못 썼다고.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살리에리가 사실은 질투의 화신이 아니다. 그렇구나. 이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처음 들어요. 예, 이게 작가의 픽션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은 더 인상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네. 그 아마데우스였나요? 네, 아마데우스. 주말에 한번 찾아서 봐야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재밌어요. 또 영찬 씨 궁금한 게 네네.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조금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클래식은 100년 이상 된 곡들을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클래식이 작곡되지가 않는 건가요?
네. 왜 옛날에 작곡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주하는지가 좀 네네네네. 좋은 궁금해요. 질문이에요. 네. 이 클래식 음악에도 역사가 있어요.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 바로크 음악, 고전주의 음악, 낭만주의 네. 음악 뭐 이런 것들. 문예사조 교양 네네. 시간에도 좀 그렇죠. 들어봤어요. 대학 때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들어만 교양을. 봤어요. 네. 네, 이렇게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듣는 작곡가들, 뭐 베토벤이나 뭐 이런 그 작곡가들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이 많아요. 뭐 네. 쇼팽이나 뭐 이런 작곡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낭만주의 사조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클래식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어요. 음. 작곡가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제 현대 미술을 하면은 좀 난해하잖아요. 그쵸. 그죠? 이게 네. 정말 미술인가? 이게 뭐가 멋진가? 하는 잘 생각을. 모르겠는데 아는 척도 네네네. 좀 해야 되고. 네. 그쵸. 현대 음악도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아.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뭐 곡의 구성이나 화성들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이게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음악 미술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미술은 음. 그래도 현대 미술이 굉장히 각광도 받고 그렇죠. 네, 네네. 인기도 많고. 네네네. 하나의 네. 좀 독보적인 장르로 이렇게 자리 잡는 네. 것 같은데 현대 음악은 이상하게 좀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반들이 뭐 찾아보면은 찾아 들으실 수는 있어요. 현대 음악들도 들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음반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주로 팔리는 음반 위주로 많이 녹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들을 기회가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 음악도 원하시면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몇 곡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음악까지 섭렵을 하셨군요. 근데 진짜 저도 아는 게 많으시네요. 듣기가 어려워요. 다 뭐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영찬 씨 덕분에 낯설었던 클래식을 좀 더 편하게 이제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입문자를 위해서 더 추천해 주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아까 입문을 위해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법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클래식에 대한 아까 얘기해드린 그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야기 네네. 같은 그런 좀 얽힌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을 좀 추천을 해드릴까 싶어요. 듣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좀 다가가는 방법. 그렇죠. 가볍게.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책들을 통해 이런 입문서들을 통해서 좀 클래식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몇 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박종호 씨가 쓴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네. 책이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3권까지도 나오고 이 책 내용에 보면 이제 추천 음반들이 나와 있어요. 찾아 듣는 재미가 있는 책인데 이 박종호 씨는 음악가는 아니고요. 의사인데요. 예, 그런가요? 근데 클래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멋있다.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네. 클래식 전문 그 가게, 레코드 가게를 내고 거기를 이제 클래식 관련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꾸미고 있어요. 풍월당이라고. 풍월당이요? 네네. 한번 음악은 또 찾아보세요. 되게 한국적이네요. 네, 이름은 또 그렇죠. 음악이래, 이름. 네네네. 성공한 덕후죠. 그러니까요. 성공한 덕후. 네, 부러워요. 네. 네, 그럼 박종호 씨가 쓴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이라는 책이 있고 또 조윤범 씨가 쓴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은 이분은 이제 음악가세요. 네. 예, 음악가시고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과 연주회, 입문을 위한 그런 강연과 연주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 예, 그 강연 내용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어가지고요. 입문할 때에 이제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외에도 몇 권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네네. 게시판에 좀 남겨가지고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찬 씨. 많은 정보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좀 아닙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취사 선택하셔서 네네. 이제 뭐 검색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고 책을 통해서 접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재단에도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제가 정보한 입수에 따르면 네네. 그 박광수 부장은 기타 실력이 아주 출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리고 또 박상용 선배님은 클라리넷 연주가 취미시라고. 쉽지 않은 악기인데. 네. 그래서 맑고 청아한 클라리넷 저희 네.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선배님.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은 저희가 듣는 취미로서의 클래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직접 연주하는 클래식으로서의 취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숨어 있는 그 이런 연주자분들 네네. 네, 저희에게 살짝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메일 mbs@nrf.re.kr로 살짝 제보도 해주세요. 이메일도 열려 있고 MBS 게시판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듣고
듣고 싶으신 음악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MBS 오픈 스튜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음악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찬 씨가 추천하신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라장조 작품 번호 70번 중 1번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의 콤브리오를 줄리안 라클린, 미샤 마이스키, 마르사 아르헤리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대학지원팀 이소연, 의학학단 김영찬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통하는 즐거운 밤